연방 대법원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청취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식료품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와 버겐 카운티의 대기질이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 미국의 출생아 수가 직전에 비해 2% 줄면서 1979년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항공편 운항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연착될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청취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심리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참석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 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인정 여부를 놓고 집중적인 심리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시절 정적에 대한 살해 명령을 내리거나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 대상이라는 극단적 논리를 밀어붙였습니다. 보수 대법관들은 이에 동조하는 대신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일반적 개념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우리는 시대를 위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이 사건은 미래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위해 엄청난 함의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안정적인 민주사회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좋은 믿음이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심리를 마침에 따라 회기가 종료하는 6월 말이나 7월 초 이전 어느 시점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초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선 이전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심리가 열리는 연방 대법원 건물 외부에는 100여 명 이상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그가 만약 수감될 가능성을 대비해 비밀 경호국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C 방송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비밀 경호국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금 가능성에 대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가장 급박한 것은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장부 위조 혐의 재판입니다. 유죄를 확정받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지는 미지수고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긴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감 여부는 경호국의 즉각적인 우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맨하튼 형사법원이 성추문 의혹 재판과 관련한 법원 명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심리를 진행한 점이 변수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나면 법원은 법정 모독죄로 구금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경호국 등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 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구금 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금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24시간 경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경호국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안을 위해 교도소 내에서도 경호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경호 요원들은 교대로 교도소를 오가며 근무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경호국과 교정당국에 많은 조정을 요구할 것이고 교도소 내 경호 요원들의 총기 소지 가능 여부와 같은 법적인 문제도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호국은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형 선고 가능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 논의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1,116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최종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예비 행정 예산안 대비 22억 달러가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어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1,116억 달러 규모의 2024-2025 회계연도 최종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예비 행정 예산안 대비 22억 달러가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거센 반대가 이어졌던 유아교육 등 교육 분야, 경찰, 문화기관 등에 대한 예산 삭감 방안은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 공립도서관 등 분야의 삭감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공공안전, 유아교육, 노동자 계층의 요구를 포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을 절감하고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등에 따라 예산을 상향 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공공안전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뉴욕시경 신입경찰관 1,200명 추가 채용을 위해 6,24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예산 삭감 계획이 발표된 후 큰 논란이 일었던 교육 예산은 5억 1,400만 달러를 복원했습니다. 우선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3K for All과 프리K 등 무상 보육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임시 부양 연방 자금이 끊긴 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9,2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발을 야기했던 시 공립도서관 예산은 기존 계획대로 5,800만 달러 삭감될 전망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 예산안을 검토한 뒤 6월 30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서 식료품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노키드 헝그리 뉴욕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주민의 약 79%는 지난 한 해 동안 식비 감당이 더 어려워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년도 조사 결과 같은 대답의 73% 대비 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47%의 응답자는 식비 감당이 몹시 어려워졌다고 대답했고 85%는 소득보다 식료품 비용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소득 상승과 식비 상승 속도가 비슷하다고 느낀 뉴요커는 12%에 불과했고 소득 상승 속도가 식비 상승 속도보다 빠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3%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뉴요커들이 식료품 구매 패턴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51%의 응답자는 단백질 구입을 줄였고 45%는 신선한 농산물 구매를 줄였다고 답변했습니다. 37%는 단백질과 채소의 대체품으로 쌀과 기타 식품을 구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인 51%는 덜 편리하더라도 더 저렴한 곳에서 장을 본다고 했고 2.6%의 뉴요커들은 쿠폰과 할인 혜택을 검색하는데 30분 이상을 소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 87%와 농촌 지역 주민들의 89%가 식료품 구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식비 상승이 뉴요커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와 버겐 카운티의 대기질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거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미폐협회가 발표한 2024년 연례 대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는 뉴욕시 5개 부로 중 유일하게 F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미폐협회는 지역별 대기 수준을 5개 등급 A, B, C, D, F로 분류하는데 F는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뉴욕시 최대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퀸즈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날이 연평균 4.7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F등급을 받은 브롱스는 올해는 한 단계 개선된 D등급 판정을 받았고 맨하탄과 스테이튼 아일랜드도 전년과 동일한 D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오존주의보 발령일이 가장 많았던 곳은 연평균 8.5일인 서포 카운티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버겐 카운티가 F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날이 연평균 3.7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체 도시 권역별 비교에서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권역이 미국 내 13번째로 대기질이 나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존은 대기 중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해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합니다. 결국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인체에 유해한 스모그가 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미폐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대기오염 개선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 인구의 39%가 건강에 해로운 대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년 대비 1,170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대기질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남 체인몰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60대 한인 경비원이 강도 용의자들과 맞서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새벽 2시 26분경 한남 체인 마켓이 위치한 274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마켓 경비원이 괴한들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은 다리와 복부에 자상을 입은 한인 경비원 69살 남모 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나 씨는 중상을 입긴 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며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나 씨는 한인 운영 C 경비업체 소속으로 5년 정도 경비원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새벽 근무를 하던 중 남성 2명의 용의자들이 몰래 소매점을 털기 위해 몰 안쪽으로 접근하자 이들을 제지하려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히스패닉계 남성 2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APD는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출생아 수가 359만 명으로 직전에 비해 2% 줄었습니다. 1979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3년 미국의 출생아 수가 359만 명으로 직전 해보다 2% 줄면서 1979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신생아 수는 2020년도에 4%나 감소한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과 202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았다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10년 넘게 지속된 감소세가 정상적으로 재현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신생아는 1957년 430만 명의 최대치를 기록한 뒤 감소했고, 전체 인구가 크게 늘어난 2007년에 431만 6천 명의 새 기록이 나왔습니다. 신생아 절대수에 이어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62명으로 전년에 비해 2%가 떨어졌습니다. 1950년대에는 3.75명을 기록했지만 미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부터 자연 교체율인 2.1명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1990년과 2007년에만 2.1명 선에 간신히 닿았습니다. 2023년도에 1.62명은 1930년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40세 미만의 모든 여성 그룹에서 출산율이 떨어졌고, 마지막 조사 구간인 40대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인종 및 소수민족 그룹들에게서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8만 명으로 출생아 수가 51만 명 많아 미국은 아직도 인구 자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항공편 운항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연착될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교통부는 어제 항공편 운항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연착될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규정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운항이 취소되거나 연착된 비행편에 대해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수일 내로 전액 자동 환불 처리해야 합니다. 연착 기준은 국내선 최소 3시간, 국제선 최소 6시간입니다. 수화물 요금도 국내선 위탁 수화물은 12시간 이내, 국제선은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지정 좌석, 기내 와이파이 등 별도 요금을 내야 하는 기내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들은 환불 대신 대체 항공편이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부는 또 항공사와 예매 대행 사이트에 소비자가 항공권 예매 단계에서부터 변경 취소 수수료와 수화물 요금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투명하게 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에게 각종 숨겨놓은 수수료로 은근슬쩍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기업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11월 대선에 재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각종 구실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정크 수수료와의 전쟁에서 고삐를 죄고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어제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버지니아 한인회 은영재 회장에게 벌금 2,5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은씨가 유학생 부모 L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5,000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고, 고소한 L씨에게 오히려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를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습니다.
은 회장은 지난 2018년 LC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해달라며 맡긴 $15,000를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지난 2017년 LC가 자신이 맡겨놓은 통장에서 4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처럼 꾸며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어제 발표한 시 공무원 임금 격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인종과 성별로 인한 임금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2018에서 2021년 사이 유색인종 여성의 임금 불평등 개선이 가장 미진했습니다. 백인 남성이 $1를 벌 때 이외 모든 공무원은 82센트를 받으며 백인 공무원이 $1를 받을 때 유색인종 직원은 84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유색인종 여성 직원의 60%가량이 임금 차별을 겪고 있으며 유색인종 남성의 경우 30%가량이 불평등을 겪었습니다. 뉴욕시는 2019년 인종과 성별로 인한 임금 차별을 철폐하자는 제안을 했고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임금 지급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금융기술업체 셀프가 연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들의 생애 소득 평균은 $181만 8,191, 생애 세금 평균은 $98만 7,117로 조사됐습니다. 평생 버는 소득의 54.3%를 세금으로 내는 셈입니다. 뉴저지에 이어 커네티컷이 49.4%로 두 번째로 높은 주로 꼽혔고 뉴욕은 생애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45.1%로 미 전체에서 네 번째에 올랐습니다. 반면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엘라베마 등은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28% 이하로 전국 최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서 무임 승차 승객에게 발급한 요금 미납 청구서 발행 건수는 약 1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만 건을 기록한 2022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16만 건의 청구서 발행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13만 8,000에 달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6,300여 명의 승객이 요금 미납 청구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중 최소 50회 이상의 청구서 발급 이력이 있는 승객은 33명입니다. 미납액 연체 기록이 가장 많은 승객은 155회 무임 승차로 요금 $2,154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연체 기록이 가장 많은 승객 10명의 전체 미납 요금은 $17,000로 집계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 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